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부터 역학 집중 교재 수록을 해둔 약 40문항의 최근 기출문항을 같이 풀어볼 예정이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단원인 등가속도 운동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 단원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볼 예정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은 수평면에서 실선에 따라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1, 2, 3은 각각 직선 구간, 반원형 구간, 곡선 구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동등하다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의 의미는 속력이 느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더 작다는 것은 그만큼 속력이 작아졌다는 것이겠죠. 자, 일단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첫 번째 구간에서 물체의 속력은 변한다. 그렇죠. 점점 느려지는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두 번째 구간에서 작용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다. 여기서 얘기하는 알짜임의 방향은 가속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두 번째에서는 반원형 구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운동을 할 때 가속도랑 힘의 방향은 항상 이렇게 중심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운동 방향과 같다는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디귿입니다. 세 번째 구간에서 물체의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 방향이란 접선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세 번째 구간에서 접선은 항상 접선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운동 방향도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가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이걸 해석해 보시면 되는데 등가속도 운동, 이 VT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기울기는 가속도, 그리고 넓이는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해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억,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그럼 기울기 구해보시면은 4분의 8이니까 2m/s 제곱 맞겠죠? 그럼 기억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니은,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그럼 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니까 8, 4, 32, 그거의 절반을 나눈 이 삼각형의 넓이는 16m가 맞습니다. 그럼 니은은 맞고, 다음은 디귿입니다.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서로 같다. 그럼 2초일 때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한번 우리가 부호를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럼 이때 속도는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속도의 부호가 곧 방향을 의미하니까 이동 방향. 그럼 이제 이때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4m/s로 가고 있는 것인데 속도는 점점점 줄어들죠. 기울기가 음수적. 그 얘기는 가속도는 반대쪽, 왼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기억에서 2m/s 제곱이라고 했는데 부호까지 붙여주시면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림은 점 A에서 출발하여 점 BC를 지나 A로 되돌아오는 수영선수의 운동 경로를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A와 B, B와 C, C와 A의 직선거리는 100m로 같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A, B, C를 거쳐서 돌아온다는 거겠죠? 한번 봐볼까요? 기억, 변이의 크기는 300m이다. 아니죠. 변이는 변한 위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의 그 차이를 구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300이 아니라 0입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 니은입니다.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동 방향은 접선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 접선은 계속 변하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은 변하는 운동이겠죠. 자, 다음은 디귿입니다.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보다 크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균 속도의 의미는 시간분의 변이를 의미하고 그리고 평균 속력의 의미는 시간분의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기 때문에
변위의 크기는 이동거리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변위의 크기는 0이고 그리고 이동거리는 0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도는요, 항상 평균 속력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변위의 크기랑 이동거리 중에는 항상 누가 더 크거나 같죠? 당연히 이동거리 쪽이 더 이렇게 부등호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동거리가 웬만하면 대부분 크고, 그럼 같을 때는 언제일까요? 변이랑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확히는 변이의 크기랑 이동거리가 같은 경우. 그때는 물체의 운동이 직선 운동일 때, 이런 식으로 직선 운동할 때는 변이의 크기도 이만큼이 되는 거고 이동거리도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각각 시간으로 나눈 속력과 속도도 어때요? 자,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되고, 이제 요거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평균 속력이 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등호를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부터는 본격적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림과 같이 물체가 점 A부터 D까지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거리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물체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까지랑 C에서 D까지가 같다. 이런 조건이 나와 있으면 이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뭐 T만큼 걸렸으면 여기서도 T만큼 걸렸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A와 D에서 물체의 속력은 각각 V랑 4V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T만큼 걸렸고 여기서 T만큼 걸렸다면 그때 속도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V의 속력으로 A라는 가속도로 T번을 팡팡팡 때려서 라지 V만큼 속력이 증가했다면 요 B에서의 속력은 얼마라고 둘 수 있어요? V 플러스 라지 V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러면 요만큼 가는데 라지 V만큼 속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라지 V만큼 속력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요때 속력은 뭐라고 설정하면 되겠어요? V 마이너스, 그러니까 4V 마이너스 라지 V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라지 V가 더해지면 4V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AB 구간과 CD 구간의 시간은 같은데 거리가 몇 배가 크죠? CD 구간이 3배가 큽니다. 그 얘기는 평균 속도도 이쪽이 더 3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 거리를 구할 때 지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구할 때는 뭐에서 뭘 곱해서 쓸 수 있어요? 평균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리가 1대 3인데 시간이 1대 1이니까 그럼 평속도 1대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평속을 구해볼까요? 평속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이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2V 플러스 라지 V의 절반이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는 이거 두 개 더하신 다음에 반으로 나누시는 건데, 그럼 8V 마이너스 라지 V의 절반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걸 제가 절반에 나누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이 절반에 나눈 값인 평균 속력이 1대 3이면 절반에 나누지 않고도 1대 3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얘보다 3배가 큰 겁니다. 그럼 이 작은 쪽에다가 뭘 곱하시면은 3을 곱하시면 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로 넘겨보시면은 여기 6V니까 넘기면 2V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3 라지 V에서 마이너스 라지 V를 넘기면 4 라지 V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문자를 통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이 스몰 v랑 이 라지 V가 같다는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저는 이제 이 스몰 v 대신에 이 라지 V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첫 번째는 이 라지 V였던 거고, 여기는 3 라지 V, 그리고 여기는 7 라지 V, 여기는 8 라지 V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x를 구하시면 되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라지 V에서 3 라지 V까지 걸린 시간이 t잖아요. 그럼 3 라지 V에서 여기서 얼마였죠? 7 라지 V였죠.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요? 속력이 4배만큼 더 변했으니까 4t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죠?
여기선 가속도 A로 T번을 쳤더니 V 증가한 거잖아요. 라지 V. 그럼 여기서는 지금 3 라지 V에서 7 라지 V가 되기 위해서는 4 라지 V만큼 증가를 해야 되니까 같은 가속도로 4배 시간 동안이 더 걸려야지 이만큼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걸린 거리를 계산을 좀 해볼 건데 평균 속력 얼마죠? 5 라지 V죠. 5 라지 V로 4T만큼을 갔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땠어요? 여기서 평균 속력은 얘랑 더해서 반띵하시면은 2분의 5 라지 V에다가 걸린 시간 T를 곱하시면 그게 L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VT는 5분의 2L이니까 여기다가 5분의 2L을 곱해보시면은 X는 얼마가 나와요? 8L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겨보시면은 VT는 5분의 2L. 그거를 여기 VT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5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빗면에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 빗면 상황에서 간격이 줄어드는 그런 운동이죠. 이건 우리가 기존에 학습했을 때 상대 속도로 풀면 편하게 풀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여기서 지금 B가 EV의 속력으로 올라가다가 정지했고, A는 속력이 처음에는 3V고 여기서 얼마인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어차피 지금 A랑 B가 받는 가속도가 동일해요. 그럼 얘는 A로 T번 팡팡팡팡 맞아가지고 0이 된 거면 EV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같은 시간 동안 얘도 A로 T번 팡팡팡 맞을 테니까 속력이 EV만큼 떨어지겠죠. 따라서 이때 A의 속력이 V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세팅을 해줄 건데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얘가 가면서 점점 느려지죠? 그러면 V만큼 속력이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T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에서 나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만큼 변한 거예요? 2T만큼 변했다고 설정할 수 있겠죠. 지금 왜냐면 EV만큼 변했으니까 시간은 2T만큼 걸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은 2T만큼이 걸렸는데 상대 속도 관점에서 B가 A를 바라보면 자신한테 얼마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지금 B는 2V이고 A는 3V이기 때문에 B가 A를 바라보면 V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따라서 V로 2T라는 시간 동안 다가왔더니 원래 처음 간격이 7L이었는데 나중 간격이 3L로 바뀐 거예요. 즉 4L만큼을 다가온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충돌할 때, 왜냐면 지금 궁금한 게 이 충돌할 때 A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상태로 충돌하려면 얼만큼의 시간이 더 지나야 될까요? 자, 보시면 어차피 B가 볼 때 A는 계속 충돌할 때까지 V의 속력으로 다가와요. V의 속력으로 다가오고 특정 시간 동안 더 다가와서 이 3L만큼이 가까워져야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해보시면은 여기 시간이 얼만큼 나올까요? 얘가 위에 거랑 맞춰서 써주시면은 2분의 3T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위의식하고 아래식이 같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2분의 3T가 지난 다음에 이 둘은 충돌한다는 건데 지금 애초에 제가 이 T라는 시간을 왜 설정한 거냐면 이 T 동안 속력이 V만큼 변한다 했죠. 그러면 2분의 3T 동안은 속력이 얼만큼 변하겠어요? T 동안 V 변하니까 당연히 2분의 3T 동안은 속도가 2분의 3V만큼 변하겠죠. 그럼 따라서 지금 A는 이 속도에서 2분의 3만큼 속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얘는 지금 이 V로 올라가고 있고 속도가 변하는 쪽은 아래쪽으로 점점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분의 3만큼 속도가 변하게 되면은 내려가는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V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A가 충돌하는 거고 이때 속력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풀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한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서로 다른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A, B가 T는 0일 때 기준선 PQ를 각각 V랑 V0로 지나고 그리고 시간이 라지 T일 때 기준선 R과 그리고 이 P를 4V의 속력으로 지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리가 여기 X랑 3L이다 이런 조건 나와 있고 가속도의 방향은 A, B가 반대이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우선은 가속도 방향을 좀 판단을 해보셔야겠죠. A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B는 오른쪽으로 가던 게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B의 가속도 방향은 마이너스, 그리고 A의 가속도 방향은 플러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속도는 B의 크기가 2배라고 했으니까 이때를 2A, A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A의 속도가 V였으니까 그럼 이 나중 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바로 V에서 A라는 가속도로 T만큼 팡팡 쳐줬더니 4V가 된 거죠. 그럼 이 AT가 얼마예요? 얘가 3V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V0였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2A로 T만큼 속도가 변한 거죠. 근데 여기서 AT가 지금 3V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더해 주시면은 플러스 V0 마이너스 6V. 그럼 그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그냥 4V라고 두면 안 되고 요때 저 4V는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V라고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넘겨볼까요? 그럼 V0는 2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억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서는 X가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건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정보를 우리 보고 파악하라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둘의 운동하는 뭐는 같아요? 운동 시간은 같죠. 그리고 양끝 속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대체 공식을 이용해서 변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얘랑 얘의 평균 속력은 2분의 5V, 그걸로 얼만큼 간 거야? T만큼 간 거죠. 따라서 이 전체 거리, 이만큼 거리는 2분의 5V T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한번 해보죠. 처음에는 이 V0인데 V0가 얼마였냐면 2V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V니까 이거의 평속을 구하시면 마이너스 V가 되죠. 그리고 그걸로 T만큼 간 거니까 마이너스 VT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가 VT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2번 대체 공식에서 의미하는 이 S값은 변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B는 지금 처음 위치보다 왼쪽으로 변했잖아요. 위치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럼 이 X 자체는 그냥 VT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체는 2분의 5 VT인데 여기가 그냥 VT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3 VT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2대 3이죠? 따라서 X가 2L이다 또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디귿. T는 0부터 라지 T까지 B의 평균 속력은 2분의 5V다.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평균 속력이라는 건 시간분의 이동거리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이거 그냥 2개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눈 거는 평균 속도에 해당되는 거고 평균 속력은 그렇게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동거리를 한번 구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가다가 중간에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럼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는 거 따로 생각하고 오는 거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럼 공식으로 풀려면 우리는 공식을 2번 적용해야 돼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그럼 복잡하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래프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는 그래프로 해석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처음은 2V였죠. 2V. 그리고 내려가서 속력이 얼마가 되냐면 4V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시간이 T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가 높이가 1대 2니까 여기는 1대 2가 되겠죠? 3분의 T가 되고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는 요 넓이랑 요 넓이를 더해주시면 되니까 넓이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넓이는 곱하신 다음에 반을 나누시면은 3분의 1 VT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길이가 1대 2니까 넓이는 1대 4가 되겠죠? 따라서 3분의 4 VT가 요 아랫부분에서 거리가 되는 겁니다. 즉, 이 B라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3분의 1 VT 그리고 왼쪽으로 3분의 4 VT를 복귀해서 얼만큼 그럼 변한 거예요? 이쪽으로 3분의 1, 이쪽으로 3분의 4만큼 변했으니까 그래서 VT만큼 변이가 변했다는 거예요. 3분의 1 갔다가 3분의 4 돌아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VT가 될 테니까. 근데 이제 내가 궁금한 거는 평균 속력이기 때문에 실제 이동거리가 궁금한 거죠.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더하신 다음에 실제 이동거리, 그럼 3분의 5VT죠? 그걸 이제 시간인 라지T로 나눈 3분의 5VT를 시간인 라지T로 나눈 3분의 5V가 평균 속력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틀렸네요. 그럼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볼 마지막 문제인 7번 문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번에서 다루는 주제는 2025학년도 수능뿐만 아니라 그 기존에도 나왔던 적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건을 한번 읽어보면 이 A라는 물체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세 번째 구간에서 각각 뭐 등속도, 등가속도, 등속도 운동을 하고 B는 등가속도, 등속도,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럼 우선은 A를 먼저 해석해 보면은 어차피 첫 번째 구간에서는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럼 처음 속력이 V면 여기 도착했을 때 속력도 V가 되겠죠. 처음도 V고 도착했을 때도 V. 그 다음에 여기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속력이 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구간에서도 등속도 운동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등속도 운동을 하면은 속력이 변하지 않았을 텐데 끝에서 5V가 됐네요. 따라서 여기도 5V였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A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 된 거고 이제 B를 한번 봐볼까요? B는 처음 속도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속도가 생겼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L까지 갔을 때 이거를 그냥 문자로 라지 V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지 V.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 등속도 운동하니까 여기도 라지 V. 그리고 마지막은 뭐 등가속도 운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실 이제 문자를 잡을 수 있는 게 없죠. 새로운 문자를 도입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가 조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조건 한번 보시면요. A랑 B는 동시에 출발을 해서 이 4L을 동시에 지난대요. 자, 여기서 동시 출발해서 동시 통과했다고요. 그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거리를 달린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럼 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는 조건식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속력도 다 알고 있고 거리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속력과 거리를 이용해서 시간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A는 이 첫 번째 구간을 V라는 속력으로 L만큼의 거리를 통과하고 있죠.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A가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V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이 두 번째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근데 여기는 속력분의 거리를 쓰고 싶은데 어때요? 속력이 계속 달라지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평균 속력분의 거리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등가속도 2번 대체 공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는 평속 곱하기 시간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반대로 평속분의 거리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그럼 한번 평속분의 거리꼴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속은 3V, 그걸로 얼만큼 간 거예요? 3L만큼 간 거죠. 그러면 3V, 3L. 이게 바로 두 번째 구간을 A가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거고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게 바로 A가 첫 번째 출발부터 4L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B도 구해볼까요? 자, B는 어떻죠? B는 처음에 0부터 라지 V가 됐으니까 이때도 평속분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시면은 평속은 2분의 라지 V 그리고 거리는 L이니까 걸린 시간은 라지 V분의 2L 그리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라지 V라는 속력으로 3L만큼 이동한 거니까 라지 V분의 3L이 됩니다. 그럼 정리하시면 라지 V분의 5L이죠. 근데 이 두 값이 같다는 거예요. 걸린 시간이. 얘가 둘 다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같은데 지금 분자가 2대 5니까
분모도 2대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라지 V는 2분의 5 스몰 v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2분의 5 스몰 v인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4L을 동시에 통과하고 9L도 동시에 통과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걸린 시간도 같고 이동거리도 같으니까 평균 속력도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해서 반띵하면 5V니까 여기도 더해서 반띵했을 때 5V가 나와야겠죠? 그럼 이 끝의 속력은 2분의 15V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모든 값을 다 스몰 v로 표현했으니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구하는 거는 이 세 번째 구간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고 첫 번째 구간에서 B의 가속도의 크기가 A라는 걸 주어졌습니다. 그럼 각 구간별로 속도를 알고 있고 그리고 거리를 알고 있으니까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첫 번째 구간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3번 공식을 쓸 때 만약에 이 스몰 v로 3번 공식을 쓰게 되면은 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고 막 숫자가 너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요 2분의 15랑 2분의 5를 제곱하지 마시고 차라리 얘를 라지 v로 둬보세요. 그럼 여기가 라지 v니까 3배니까 3 라지 v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저 첫 번째 구간에서 EAS 공식을 써보면 EAS는 나중속도 라지 v 제곱 마이너스 0이 되고 그리고 요 세 번째 구간 우리가 구하는 구간에서는 이 A 프라임 OL은 9 라지 v 제곱에서 그냥 라지 v 제곱을 빼니까 8 라지 v 제곱이 됩니다. 그럼 넘겨보시면은 얘랑 얘가 몇 대 몇이냐면 요게 나오니까 5분의 8이 나오네요. 따라서 이 A 프라임 값은 5분의 8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답은 4번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기출문항 중 여러 가지 운동 단원에 대해서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는 뉴턴 운동 법칙 문항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